평범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로 인해 숨겨두었던 과거의 정체성을 꺼내들게 됩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왔지만 내 딸을 지키려면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세탁소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고마워해야지. 과연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웨딩홀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장미로 장식된 결혼식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부 지민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 윤호와 함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27의 지민은 작은 체구에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 올리는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지민과 윤호가 양가 부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강명숙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턱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그녀는 늘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명숙이 갑자기 손을 들어 지민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진 소리에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민의 하얀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세탁소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고마워해야지. 건방지게 고개를 들고 있어. 강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아온 지민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결혼식장에서 저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하객들 앞에서 신랑 윤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세탁소나 하던 집안 딸이 감히. 그때 뒤쪽에서 지켜보던 윤정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정희는 평소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평생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민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딸이 수백 명 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본 지민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식장을 빠져나갔고 지민은 끝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빨간 뺨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30년 가까이 숨겨왔던 과거를 꺼내들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창백한 얼굴과 강명숙의 오만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살았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공문서들과 낡은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고용노동부 근무 시절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윤정희 근로감독관. 사진 속 젊은 정희는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희는 대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불법 고용과 임금 체불을 파헤치는데 귀신 같은 실력을 보였습니다. 산업정의 집행자 윤정희가 움직인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희가 조사에 나서면 어떤 대기업도 편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5살 지민이 유치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민아. 당시 정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민이 열이 나서 쓰러졌는데도 중요한 조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민만큼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딸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지민을 건드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 박 기자, 이 회계사. 모두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신분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왔지만 내 딸을 지키려면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산업정의 집행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신분증을 가슴에 꼭 안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강명숙과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1995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기업 본사 앞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윤정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윤정희입니다. 정기 감사를 위해 왔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정희의 이름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희가 나타나면 반드시 불법 고용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인사팀장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인 것처럼 속여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인사팀장 앞에 증거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3년간 총 50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합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사정이 있는 건 돈을 못 받은 노동자들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전액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의를 산업정의 집행자라고 불렀습니다. 2년 만에 100여 개 기업의 불법 고용을 적발했습니다. 체불 임금만 800억 원을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정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느라 지민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의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민은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6살 지민의 작은 얼굴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지민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고열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마침 정의는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한 중요한 조사 중이었습니다. 감독관님, 지민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웃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의는 조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하지만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지민은 링거를 맞으며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의는 지민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그 순간 정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버리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고 정의는 조용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의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이, 이제 진짜 싸울 시간이야. 거울 속 정의의 눈빛이 30년 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산업정의 집행자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전 9시 정의는 세탁소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의와 함께 수많은 노동 분쟁을 해결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윤정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정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과 강명숙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명숙이라. 그 집안은 업계에서 소문이 좋지 않아.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기로 유명하거든. 역시 그렇군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희 씨가 움직인다면 그건 정의를 위한 일이겠지. 언제든 도와줄게.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옛날과 같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였습니다. 현재는 경제 전문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윤정희입니다. 정희 씨?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그런데 취재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정희가 강명숙네 건설업체 이야기를 하자 박 기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회사 말이야? 나도 예전부터 의심스러웠어. 매출에 비해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든. 한번 파보고 싶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처럼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정희 씨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세 번째는 이 회계사였습니다. 현재는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계사님, 윤정희예요. 정희 씨? 와, 정말 반가워. 어쩐 일로? 정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 회계사가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건설업체 회계 장부 조작이라. 내 전문 분야네. 요즘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 특히 하청업체 대금 지급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30년 전 우리가 함께 싸웠던 정신 아직 살아있어. 언제든 연락해. 정희는 마지막으로 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는 시사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 기자님, 윤정희입니다. 어머,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 기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갑질과 불법 고용이라. 요즘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문제죠.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특집으로 다룰 수 있어요. 증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정희 씨가 나서는 거네요. 기대가 되는걸요. 네 통의 전화를 마친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옛 동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정희를 위해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명숙, 각오해.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네트워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정의 집행자 윤정희의 복귀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희는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김 변호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강명숙네 회사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심각해.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하청업체 20여 곳에서 계약금 후려치기, 대금 지연 지급이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협박 때문이야. 신고하면 앞으로 일을 못 준다고 위협하거든.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정희 감독관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한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최 사장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강명숙네가 저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3억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2억만 줍니다.
나머지 1억은 각종 명목으로 깎아버려요. 정희가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 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치고 대금 지급도 3개월씩 늦춰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 거죠? 네,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3년치가 모두 있어요. 최 사장 다음에는 또 다른 하청업체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예 6개월째 돈을 못 받았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줘서 빌려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윤정희 감독관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한건설에서 인사팀에서 일했던 이직원입니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알았어요. 이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 고용이랑 임금 체불 관련해서요.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정희는 한적한 공원에서 이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직원은 주변을 계속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님, 이거 받으세요. 이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3년간의 불법 고용 자료가 들어있어요. 외국인 불법 고용,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까지 다 있어요. 정희가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상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요. 회사가 노동자들을 너무 우롱하고 있어요. 이직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산업재해가 나도 덮으려고만 해요.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희는 이직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을 불법 고용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정말? 어느 정도인데? 고발하기에는 충분해요. 아니, 넘쳐 흘러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30년 만에 다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어.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드디어 반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혼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민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긴장했습니다. 강명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내 어머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니? 강명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엄마요? 평상시대로 세탁소 일하고 계실 텐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어머니가 우리 회사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하청업체들을 만나고 다니고 변호사들이랑 접촉하고 있다고. 강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 당장 멈추라고 해. 안 그러면 윤호 자리 날아간다. 네. 지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우리 회사 전무이사인 거 알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쫓겨날 수 있어. 그럼 너희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윤호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를 잃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강명숙은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내일까지 내 어머니 설득 못하면 윤호는 회사에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 신혼집도 빼야 될 거고. 전화가 끊어진 후 지민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민은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응,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윤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지민아, 일단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자. 다음 날 오전, 지민은 어머니를 만나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정희는 다리미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전화?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윤호 자리를 없애겠다고 했어.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민아,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엄마, 윤호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 신혼집도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건데. 지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아온 지민이었습니다. 정희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들어봐.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를 지키기 위한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 때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 넌 더 놀랄 거야. 정희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괴롭히기, 불법 고용, 임금 체불까지. 엄마는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막는 일을 했단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해야 할 때가 왔어. 지민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세탁소만 했던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엄마,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윤호도 걱정되고. 정희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당당하게 살면 돼. 정말 괜찮을까? 엄마를 믿어.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품에서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강명숙은 평소와 같이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왔나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검찰청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 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자 강명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장이요? 무슨 영장이요? 대한건설 갑질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협조 바랍니다. 같은 시간 대한건설 본사에도 검찰과 고용노동부, 국세청 직원들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회사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급하게 강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회사로 왔어요. 하지만 강명숙도 자신의 집이 뒤져지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USB는 뭡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건데요. 강명숙은 거짓말을 했지만 수사관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8시 첫 번째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중견 건설업체 대한건설이 하청업체 갑질 및 불법 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대한건설 건물 앞에 줄지어 선 수사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박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하청업체 대금 후려치기와 외국인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윤정희, 이게 다 그 여자 짓이야. 하지만 이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두 번째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한건설 압수수색 현장에서 불법 고용 관련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을 불법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12시 강명숙은 급하게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일단 침묵권을 행사하시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증거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한건설 강명숙 대표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폭행 논란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의 영상이 다시 방송되었습니다. 강명숙이 지민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며 며느리를 모욕한 강명숙 대표의 갑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강명숙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 며느리한테 저러더니 직원들한테는 오죽했을까? 꼭 처벌받아야 해. 강명숙은 집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종합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대한건설 수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20여 곳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명숙. 30년 만에 다시 일어선 산업정의 집행자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수사 발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명숙은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그녀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래요. 강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속이요? 정말요? 네, 하청업체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어요. 외국인 불법 고용도 10명 이상이고요. 이대로 가면 실형은 피할 수 없어요. 강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공개 사과부터 해야 해요. 그래야 여론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거예요. 그날 오후 강명숙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공고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명숙 대표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강명숙 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강명숙이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회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강명숙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명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지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전국의 TV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지민은 남편 윤호와 함께 거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세탁소 집안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민은 정말 좋은 아이인데 제가 편견 때문에 상처를 줬습니다. 지민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명숙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겠다. 기자회견장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 어머님께도 사과드립니다. 강명숙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딸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분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신다고 깔본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녀는 30초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연일 이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갑질 논란의 강명숙 대표, 눈물로 사과. 결혼식장 폭행 가해자, 며느리에게 공개 사과. 여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했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한편 정희는 세탁소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강명숙의 공개 사과로 첫 번째 고비는 넘겼지만 진정한 변화는 앞으로 보여줘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에게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용서해줘. 지민은 문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사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명숙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강명숙은 지민의 신혼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어머니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강명숙은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강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결혼식 날 그런 짓을 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지민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내가 세탁소 집 딸이라서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강명숙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더라. 강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면서도 너를 대학까지 보내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지민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지도 알겠어. 윤호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더라. 강명숙이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나도 알아.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강명숙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회사 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피해준 사람들에게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윤호야, 너도 앉아. 우리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윤호는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알아, 윤호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강명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이해해. 앞으로는 내가 지민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할게.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여요. 정말? 강명숙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으니까요. 당연하지. 나도 천천히 보여줄게. 행동으로 말이야.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호가 나가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아, 내 어머니가 오셨어. 지민과 강명숙 모두 긴장했습니다. 정희와 강명숙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강명숙은 벌떡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강명숙을 차근차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노동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녀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민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강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지민이를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저도 믿어보려고 해요. 정희가 지민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민아, 이제는 누구도 널 무시할 수 없어. 넌 당당한 여인이야. 지민이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강명숙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모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강명숙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지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별거 안 해요. 그냥 엄마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의 겸손한 모습에 강명숙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강명숙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 말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새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윤정희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세탁소 사장으로 보였던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과거의 정체성을 꺼내든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 산업정의 집행자로 불렸던 그녀의 마지막 싸움, 감동적이셨나요? 정희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